자, 오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분위기가 침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를 담아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 직전에 결정하십니까? 많은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네. 토요일 7시 탄핵 표결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탄핵 표결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몇 분 정도가 함께 뜻 같이 하고 계신가요?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부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건 사실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탄핵 트라우마를 상기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현재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안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탄핵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어떤 중진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설사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동훈 대표의 말씀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 100번 옳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어떻게 정권을 통째로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탄핵에 찬성을 한다면 정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군요. 저는 정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탄핵의 어떤 그런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 어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많은 어떤 정보가 왜곡돼서 지금 과연 다시 시간을 되돌려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 어떤 그런 범죄에 저질렀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경찰, 검찰에서도 관련된 어떤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반에 지금 현재 나온 일부에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갑자기 이 어제 탄핵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직무 정지를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윤석열 의원 말처럼 일단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정말 신중하게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당 대표이지만 당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당으로 봐서는 특히 우파 보수 진영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혼자 저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말씀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제1차장이 밝힐 부분들, 체포조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는 건가요? 체포조와 또 한동훈 대표가 또 그 대통령이 또 이런 어떤 비상계엄을 재현할지도 모른다. 네, 우려 그런 얘기했죠.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강전혜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에 주말까지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2의 계엄
선포와 직접 영광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발언을 제지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은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전에 군 인권센터에서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서 얘기한 것은 8일 정도까지 군의 수뇌부에 있어서 휴가를 가지 말라라는 공문이 나왔다는 것, 그것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는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정원 1차장이 물론 지금 정보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도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직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장관, 지금 김용현 씨가 아직 뭐 국회에 나왔다라거나 이러한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어제 이미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의 당론대로 부결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 계속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차분하게 진행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차분하게 진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먼저 완전히 확인되었는지 국민들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믿을 만한 정보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